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안드로이드 개발에 유용한 도구들이라는 주제를 다룰 거고요. 예, 저는 이름은 안세원이고 지금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 그 슬랙 채널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일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있고요. 저쪽에서 이제 유명한 그 커니님이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발표를 하고 계시고 또 RxJava 그 워크샵도 하고 있는데 왜 이 세션을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좀 실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시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데는 제 세션이 그나마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되게 뜬금없이 거창해가지고요. 조금만 더 한 단계 이렇게 좁혀보자면 오늘 제가 몇 가지 도구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 도구들은 뭐 도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DE도 있고 뭐 컴파일러도 있고 빌드 툴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실제 앱을 띄워놓고 그 앱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뭔가 눌러보고 할 때 내 그 로컬 DB에 뭐가 들어있는지,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또 네트워크 통신할 때인데 도대체 서버랑 뭐 서버에 넘기는 헤더가 뭔지, 레스폰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다룰 도구들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스테소가 거의 메인 토픽이고요. 혹시 스테소 사용 중이신가요? 사용 중이신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 들으시고 회사나 집에 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 너무 좋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소는 여러 가지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도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릭 까나리는 그 메모리 릭, 액티비티 메모리 릭을 다루는 도구고, 하이러키 뷰어는 굉장히 오래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그냥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소소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디버거 팁을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스테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스테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좋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GitHub에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한번 실제 코드를 보시면 될 거고요. 코드를 보시면 안에 뭐 서버 같은 게 하나 돌아가고, 이것이 크롬 브라우저랑 그 ADB랑 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소의 특징은 그 안드로이드 앱을 그 동작을 테스트하는데 크롬의 디벨로퍼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마 웹 개발하신 분들은 그 사파리나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텐데, 이걸 절묘하게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는데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 별다른 뭐 도구를 띄운다거나 할 필요 없이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하고 계시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인스펙터 그 UI를 사용해서 이런 기능에 접속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기능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네트워크 로깅 기능이 있어요. 그 서버랑 그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로깅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요즘 뭐 램 DB도 많이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SQLite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SQLite DB를 실제 근데 내 앱 안에 SQLite에 뭐가 들어있는지 까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걸 뭐 DB 파일을 엑스포트 해가지고 다른 뭐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SQL 그 라이트 도구를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크롬 그 디벨로퍼 그 툴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쉐어드 프리퍼런스도 바로 무슨 키 값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업데이트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거로도 난 성이 안 찬다. 뭐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UI로 접근하기가 까리해가지고 뭐 다른 뭐 뭔가가 필요하다. 뭐 이럴 때 인텐트를 날려서 할 수도 있고 나만의 뭐 개발자용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 뭐 와이파이가 안 되고 3G 만들 때 상황을 테스트해본다. 이런 케이스, 이런 다양한 커스텀한 케이스를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덤프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콘솔이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요거는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안 써봤고 제가 그리고 유용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자바스크립트 콘솔 기능은 오늘은 다루지 않아요. 기능은 있는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 관점에서 제가 느꼈던 진짜 좋았던 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트워크 실제 오가는 걸 보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로그캣을 째려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또 대부분 제이슨이나 XML 포맷으로 주고받으실 텐데 이 뭐 제이슨의 몇 번째 속성에 뭐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 보려면 이제 그 쭉 나열된 제이슨 그 값들을 정말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셨어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리스트가 3개 주기로 했는데 2개 주기로 됐다. 뭐 이런 거 살펴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로그캣으로 모든 걸 파악하던 그 괴로움들을 이제 더 이상 그 쓰실 필요가 없고 또 레스판스나 뭐 리퀘스트 정보 정도는 아마 로깅을 하실 텐데 각종 헤더 정보 그리고 뭐 실제 오가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로깅은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로깅하려면 이제 뭐 한 가지 방편으로는 중간에 프락시 서버를 하나 띄워놓고 앱이 프락시를 거쳐서 우리 API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스테소를 쓰시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테소에서 알아서 쫙쫙쫙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SQLite DB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쿼리를 날리려고 별도의 DB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별도의 도구에다 임포트 한 다음에 날릴 필요 없고 이 개발자 도구에서 바로 쿼리를 날릴 수 있고 또 조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이 뭐 타이틀을 바꾸면 어떻게 나올지 DB를 조작해서 해보자. 그러면 뭐 스트레스 없이 이거 하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예를 들어 뭐 대충 어느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건 다음에 SQLite 접속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직접 API로 콜한다든지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스테소 가지고 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쉐어드 프린시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SQLite와 마찬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쉐어드 프리퍼런스의 값을 바로 조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 마지막으로 UI 도구도 제공을 해요. 아마 크롬 웹 개발을 하셨으면 그 크롬의 UI HTML 태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하이라이팅 되고 뭐 마진은 얼마, 패딩은 얼마, 하이트는 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스테소도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 액티비티에 XML이 쭉 나오고 요걸 하나하나 내비게이션 하다 보면 앱에서 그 부분이 반짝반짝 이렇게 불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 UI 컴포넌트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뭐 마진이 몇 픽셀, 패딩이 몇 픽셀 이걸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뒤에 나올 하이어러키 뷰어도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덤퍼 플러그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뭔가 커스텀한 조작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뭐 디버그용 액티비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온갖 기능 다 때려 넣는데도 이것도 뭐 나는 그냥 커맨드만 실행하고 싶은데 뭐 리니어 레이아웃에다 컴포넌트 하나하나 뭐 껴넣고 뭐 온클릭 이벤트 하나하나 구현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잖아요. 하지만 뭐 덤퍼 플러그인은 그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어떤 커스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설정하는지 볼까요? 다들 그레이드를 쓰시겠죠? 그래서 그레이드에 이렇게 한 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게 릴리즈 빌드에 나가면 큰일 나죠. 우리 사용자가 ADB 꽂고 크롬 인스펙트 하면 내 앱의 데이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디펜던시에는 디버그 컴파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딱히 어떤 부분에서 그 초기화할지는 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다 애플리케이션 객체 익스텐즈 해가지고 거기서 온크레이트 시점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별다른 옵션 없이 그냥 기본 세팅만 사용하실 거면 요 한 줄이면 됩니다. 요 한 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DB니 쉐어드 프리퍼런스니 네트워킹은 빼고 그 다양한 그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크롬의 인스펙트 요 URL로 접근하시면 그 내 앱이 목록에 튀어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눌러서 디벨로퍼 도구를 여시고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다만 뭐 실제 프로젝트에 쓰실 거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디벨롭먼트 빌드 타입에만 적용돼야 되니까 약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두고 디버그일 때는 뭐 얘를 익스텐즈 해가지고 여기선 스테소를 쓰고 여기서 뭐 릴리즈 빌드에서는 안 쓰고 이런 정도의 그 추가 작업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방금 그 기본 설정에 네트워크 로깅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트워크 로깅 기능을 쓰시려면 내가 쓰고 있는 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서브 라이브러리로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OKHTTP, 이게 OKHTTP 1버전 때인지 2버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3버전 미만용 하나가 있고 OKHTTP 3용 하나가 있고 또 뭐 일반 좀 더 커먼한 HTTP URL 리퀘스트용 요 서브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까지 쓰고 싶으시면 디펜던시에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예, 요건 조금 잘못됐네요. 요 디펜던시도 더 명확하게 하려면 디버그 컴파일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OKHTTP3를 쓰신다면 이렇게 그 OKHTTP 클라이언트를 만드실 때 인터셉터를 중간에 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실제 네트워크 로깅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저는 제니모션으로 앱을 하나 그 에뮬레이터를 하나 띄워놨고요. 오늘 그 발표를 위해서 그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데브페스트 앱을 실행해 보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크롬 인스펙트 예, 한번 다시 접속해 볼게요. 크롬 인스펙트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를 한번 눌러보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엘리먼트는 방금 말씀드린 UI 애플리케이션에 제가 만든 액티비티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인데 예, 좀 감명 받으셨으면 박수를 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실제 컴포넌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어떤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버튼 하나를 찾아가 볼게요. 이 내비게이션이 쉽진 않은데 예를 들어 요 버튼을 보자면 뭐 바텀은 168이고 뭐 패딩 레프트는 31픽셀이고 패딩 라이트는 31픽셀이다. 이런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리소스 밑에 로컬 스토리지 밑에 SF라는 이름은 제가 쉐어드 프리퍼런스 그 파일을 만들 때 S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레스트 마지막 실행 타임이라는 그 타임 롱 값을 하나 앱이 온크리트 될 때 그 업데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타임을 토스트로 띄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3시, 예, 지금 요 에뮬레이터 시간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3시 4분에 뭐 실행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금 보시면 그냥 오늘 3시 4분이라고 나오는데 요걸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0을 하나 붙이면 훨씬 미래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실행해 보면 2438년으로 바뀐 걸 보시면 쉐어드 프리퍼런스 그 값이 바로 바뀌었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줄여보면 1974년 어쩌고저쩌고. 예, 그래서 만약 지금 샘플은 굉장히 간단해서 쉐어드 프리퍼런스 하나만 썼기 때문에 여기 SF라는 요 항목 하나만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개의 쉐어드 프리퍼런스 쓰고 계시면 여기 그 파일별로 항목이 나오고 각각의 쉐어드 프리퍼런스 그 값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쉐어드 프리퍼런스보다 훨씬 더 궁금하실 게 네트워킹이겠죠. 그래서 OKHTTP3를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 인터셉터를 끼겨 넣어서 실제 리퀘스트 날리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리퀘스트 부분은 네트워크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직 뭐 별다른 리퀘스트가 없었고, 이번 리퀘스트는 제이선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석세스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뭐 어쩌고저쩌고 도메인에다가 tours.json을 그 get 방식으로 호출했는데 잘 들어왔다. 뭐 레스폰스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들어왔고, 이 하나를 눌러보시면 뭐 헤더 값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뷰를 보시면 그 레스폰스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받았기 때문에 JSON의 그 각 속성을 바로 들여다보실 수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로그캣을 째려보면서 뭐 세 번째 항목의 타이틀의 값이 뭔지 힘들게 보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거 붙여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프리뷰 부분이 아니라 레스폰스를 보시면 바로 그냥 로한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이선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바이너리들은 어떻게 될까? 뭐 바이너리 중에 이제 많이 주고받는 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한번 리퀘스트를 날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JPEG을 받았다 하고, 헤더 부분을 보시면 역시 뭐 이런 HTTP 헤더 뭐 이런 정보들이 보이고, 프리뷰를 보시면 방금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미지 파일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기존에는 막 ADB 쉘로 들어가지고 디스크 캐시 들어가서 뭐 방금 받았던 파일에 뭐 캐시명 받아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OKHTTP3 같은 걸 쓰시면 굉장히 쉽게 네트워크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서 우리는 OKHTTP3를 안 쓰고 막 이상한 걸 쓴다. 아니면 중간에 암호화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 출력해봤자 암호화된 텍스트가 출력해서 알아먹을 수가 없다. 혹은 우리는 뭐 채팅 앱이다. 그래서 소켓 통신을 하는데 소켓 통신 뭐 이거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이벤트 레포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요걸 구현한 네트워크 이벤트 리포트 인플이라는 구현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직접 로그를 찔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실제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어떻게 로깅을 한 거다 보니까 상태 머신에 따라서 뭐 준비 리퀘스트 날리고 뭐 레스폰스 헤더 날아오고 레스폰스 바디가 날아오고 뭐 이런 식의 각 단계에 걸쳐서 이벤트를 적절하게 로깅을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된다면 요 자바도 잘 읽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미 OKHTTP 아까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도 다 이 네트워크 이벤트 리포트 인프를 구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소스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만약에 내가 암호화를 적용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뭐 암호화 해독 부분을 메서드를 끼겨 넣어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어려울 만한 부분이 소켓 통신인데요. 소켓 통신 자체가 이제 HTTP 리퀘스트랑 약간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프로젝트가 소켓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대충 매핑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에크가 오면 그걸 그냥 레스판스가 왔다가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샘플은 제가 깃허브에 공개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샘플에서는 그 소켓 통신을 어떻게 로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그냥 에코 서버로 만들어 보려다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Node.js 소켓 IO 라이브러리를 누가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만들기 쉽게 해놓은 그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 소켓 IO 채팅을 간단하게 로깅하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라이브러리는 실행해 보시면 저런 식으로 멋지게 구현을 해놨는데 저는 그냥 저 정도 멋지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해봤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시작을 하려면 소켓 서버를 하나 띄워야 돼서 로컬에 포트 3000번에다가 소켓 서버를 하나 띄우고 이 소켓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뭔가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접속이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 방금 요거는 HTTP 리퀘스트 OK HTTP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깅이 잘 됐죠. 근데 이거 뭐 레스폰스 왔는데 계속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오는 건 제가 여기까지 구현을 안 해서 그렇고요. 만약 제대로 하실 거면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장담하는데 정말 시간을 들여서 만드실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현한 거는 내가 채팅에 메시지를 날린다, 또 남이 나한테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여기까지 구현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헬로라고 말을 보내보면 여기 뭔가 소켓으로 적었다, 뭐 석세스 이런 부분은 다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네트워크 로깅 인풀 거기다가 적절하게 내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돼요. 사실 HTTP가 아니라서 뭐 메서드도 다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지켜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런 부분 리퀘스트에 어떤 값이 넘어가는가 요것도 다 커스텀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내가 말을 했는데 서버에서 뭐 별다른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에크 값만 찍게 해놨고요. 그럼 채팅이니까 뭐 내가 남한테 보낸 것까지는 로깅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서버에서 직접 찔러서 나한테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로컬호스트 3000번의 소켓 그 채팅 서버가 떠 있기 때문에 그 채팅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Node.js로 만들어진 이그젬플이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했으니까 크롬이라고 하고 한번 진짜 채팅 되나 볼게요. 제대로 찍히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는 아까 해봤으니까 남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해볼게요. 자, 이 브라우저에서 하이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 안드로이드 앱에도 하이라고 찍혔고요. 이 경우에 로깅이 잘 됐나 한번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번 클리어를 해볼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날리면 뭔가 소켓으로 잘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다 커스텀하게 그냥 제가 구현했는데요. 뭐 소켓이 뭔가를 나한테 줬다. 그 준 값은 제이슨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HTTP가 아닌 소켓 그 네트워크 통신도 적절히 규칙을 만들어서 매핑을 하면 그 스탯솔을 이용해서 로깅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 이번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덤프 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커스텀한 어떤
앱 내부에 뭐 플래그를 켠다 혹은 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GCM을 쓴다면 GCM의 뭐 그 토큰 값이 어떻게 되느냐, OAuth의 뭐 세션 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일일이 액티비티로 만들기가 너무나 귀찮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덤프 앱이라는 요 기능을 써서 콘솔에서 그냥 덤프 앱 하고서 원하는 플러그인 명과 커맨드를 날려주시면 그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안드로이드와 통신하고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스탯소의 기능은 모두 크롬 디벨로퍼 인스펙터 그 기능 안에서 돌아가지만 이 덤프 앱은 명령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제공되고 그 스탯소 라이브러리 그 GitHub 레파지토리에 보시면 요 스크립트 폴더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GitHub 자체를 클론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요 파일 2개만 받으셔서 어디 스크립트 폴더 같은 데다 잘 쟁여 놓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덤프 앱도 한번 그 간단한 데모를 만들어 봤는데요. 내가 커맨드 라인에서 토스트 그 메시지를 넣으면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토스트로 띄워주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요건 이제 커스텀하게 만든 플러그인이라서 기본 제공되는 플러그인이 아니니까 스탯소한테 야, 나 이런 플러그인 만들었으니까 요거 좀 등록시켜줘 라고 초기화할 때 조금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스탯소 설정할 때 그냥 한 줄이면 되었었는데 요번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요 스탯소 그 초기화 방법은 이게 스탯소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개선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특히 이 플러그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플러그인 프로바이더인가를 직접 구현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기본 뭐 플러그인 프로바이더를 살짝 건드려서 걔가 갖고 있는 플러그인 다 들고 온 다음에 내 플러그인까지 하나 은근슬쩍 뒤에서 추가한 다음에 플러그인을 등록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거 역시 예제 그 레파지토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실제 실행을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덤퍼 플러그인은 콘솔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덤프 앱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몇 가지 커맨드가 나오는데 나는 그 플러그인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요 4개의 플러그인은 기본 제공되는 거고요. 제가 만든 건 마지막에 나온 요 토스트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토스트를 하고 그 토스트로 띄우고 싶은 문구 이런 걸 띄워보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 토스트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쓸데없는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뭔가 정말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죠. 뭐 인텐트를 날릴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온갖 조작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플러그인 스펙을 보시면은 그 인풋 스트림도 받고 아웃풋 스트림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hello is shown 요거는 제가 플러그인에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콘솔로 그 명령줄에서 플러그인의 아웃풋을 바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탯소는 여기까지 다룰게요. 근데 오늘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는 자바스크립트 콘솔이라는 걸 아예 안 다루는데 요거는 제 효용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 도큐먼트를 보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파서를 하나 앱에 탑재하고 거기서 막 자바스러운 막 뭐 클래스에 접근해가지고 메서드를 실행하고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이건 좀 너무 오버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SQLite 그 DB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걸 구현하시면 그 DB 쪽에도 뭐 원하는 대로 맘대로 데이터를 그
그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DB는 뭐 특정 컬럼이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조회하면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하나 만드셔서 뭐 암호화를 풀어주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만들면 그런 것도 암호화 풀린 리절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적절히 그 DB스럽게 래핑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테소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도구인 릭 까나리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카나리가 그 카나리아 뭐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가 뭐 짖으면 아 이거 공기가 안 좋구나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대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회사죠. 스퀘어에서 만든 도구고요. 그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될 시점에 가비지 컬렉션을 한번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액티비티 레퍼런스를 위크 레퍼런스를 잡아놨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된다 그러면 딴 놈이 액티비티를 참조하고 있구나.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되는데 왜 살아있지?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는 도구입니다. 요 내부 구현 분석은 어떤 분이 친절하게 그 블로깅을 해 두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모리 릭이 탐지되면 그 노티피케이션을 야 너 무슨 액티비티가 메모리 릭이 된 것 같아 라고 알려주고 그걸 누르면 화면이 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맞추신 분한테 도서 교환권을 드릴 건데요. 요거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디버그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된다는 게 힌트인데요. 맞습니다. 이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이게 가비지 컬렉션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쓰려다 백 한 번 누르면 느르륵 하고서 거의 프리징이 되고 한 1, 2초 정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가지고 회사 분들한테 쓱 만약에 뭐 회사 프로젝트에 이걸 그냥 적용하신 다음에 회사 전체에 그 배포한 다음에 아마 굉장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설정은 마찬가지로 그레이들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스테소는 불친절하게 개발용만 있었는데 이 릭카나리는 아무 동작도 안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뭐 디버그 빌드 타입과 릴리즈 빌드 타입의 구현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용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로 적용했다가는 아마 욕을 먹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객체 같이 뭐 적절한 시점에 릭카나리를 심어주시면 되고요. 내부 구현은 액티비티에 디스트로이 되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얘가 그 가비지 컬렉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액티비티 안에 이제 자기가 온크리에이트 되면은 스태틱 변수로 액티비티를 심어서 그냥 들고 있는 회사에서 절대 해보시면 안 되는 코드인데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이제 스태틱 변수에다 요거는 사실 요 액티비티가 아니라 앞에 액티비티에서 나온 이런 식으로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릭이 지금 한창 분석을 하고 있을 거고 메모리 릭이 났으면 노티피케이션으로 알려줄 건데 하지만 이건 지금 제가 보고 싶은 릭이 아니고요. 자, 요 액티비티를 이제 벗어났으면 아마 다시 한번 가비지 컬렉션 그 액티비티 디스트로이 이벤트를 받아서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고 기다리면
예, 예, 방금 그 액티비티 메모리 릭이 일어났다.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야, 너 메모리 릭 액티비티가 릭이 났는데 그게 메모리 릭 액티비티의 인스턴스라는 스태틱 변수 때문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잘 사용하시면 그 메모리 릭을 좀 탐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좀 말도 안 되는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우 저 뭐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실제 사용해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게 유용했던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스패너블 텍스트 같은 걸 이제 뭐 파싱하고 막 뭐 일부 부분에 이거는 이미지 스패너블이 돼야 되고 이거는 뭐 링키파이한 텍스트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매번 그 막 제이슨 매칭하고 막 이게 너무 부하가 걸려서 이걸 메모리 캐싱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도한 거는 그냥 뭐 볼드 텍스트다, 언더바다 요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메모리 릭이 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텍스트 뷰가 에디트 텍스트였나? 그 자기가 뭐 스패너블이 되면은 이걸 와치하기 위해서 자기 액티비티 컨텍스트가 발려져 있는 스팬을 쫙 앞뒤로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 케이스였는데 요 릭 하나로 그거를 발견해서 그 메모리 캐시에 올리기 전에 그 이상한 텍스트 와처 스패너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지워버려라 이런 코드를 탐지해가지고 저희가 메모리 릭을 그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사용성이 불편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액티비티에 대한 메모리 릭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서비스나 뭐 다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어라키 뷰어인데요. 하이어라키 뷰어는 굉장히 오래된 도구고 뭐 다 알고 있으셔서 왜 갑자기 다루나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아까 스탯소도 UI 이걸 보여주는 도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이어라키 뷰어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예, 굉장히 구닥다리 도구인데 그래도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스탯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패딩이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정도만 알려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요거 그리는 게 딴 애들 그리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요거 그리느라고 네 전반적인 앱 성능이 떨어지니 좀 빨리 그리렴 요런 힌트까지 주기 때문에 앱에 뭐 나는 60프레임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그러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이어라키 뷰어는 전통적으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이 되었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야 이거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 도구에 탑재됐으니까 그걸로 쓰렴이라고 디프리케이트 워닝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디바이스 모니터 도구를 실행해봐도 요 하이어라키 뷰어가 안 보이실 거거든요. 이클립스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요거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 실행해 보시면은 프로세스 모니터링하고 요거만 나오지 하이어라키 뷰어는 안 보일 텐데 요 윈도우의 오픈 퍼스펙티브 들어가서 여기서 하이어라키 뷰를 하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쓰라고 만든 건지 좀 궁금하다. 이클립스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요 퍼스펙티브가 익숙하실 텐데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대시면은 굉장히 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를 실기기에서 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에뮬레이터나 루팅된 디바이스에서만 돌아요. 그래서 4.0 이하에서 돌리시려면 뷰 서버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걸 어디선가 찾아서 우리 앱에다가 인스톨을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4.0 초가 디바이스에서 실행시키실 때는 개발 컴퓨터에 환경 변수만 잡아주시면 별다른 이 뷰 서버 클래스 없이도 실기기에서 하이어라키 뷰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 내용은 디벨로퍼 사이트에 적혀 있고요. 네, 하이어라키 뷰어를 실제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의 뷰가 나오고 뭐 노드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상세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거 한번 그냥 해보시면 알 거고요. 이 하이어라키 뷰어는 굉장히 구닥다리 도구인데 그러면 이거 평생 갈 거냐? 안드로이드 도구 쪽에서 레이아웃 인스펙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를 써보시면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현재 버전은 그 뭐 패딩이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위치가 얼마고 이런 정보 다 주고 있어요. 따라서 위치 정도, 레이아웃 궁금하다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하이어러키 뷰어가 제공하던 야, 이 노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개선해 보려면 이런 정보는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하이어러키 뷰어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거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런 기능도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소한 디버거 팁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게요. 어이구. 한 가지는 이제 이빌레이트 익스프레션, 요거는 다 그 브레이크포인트 걸어서 실행이 멈춘 상태에서 실행하는 건데 이벨리에이트 익스프레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브레이크포인트 걸었을 때 뭐 변수값들을 조회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실제 뭐 예를 들어 텍스트 뷰에 텍스트 값을 바꾼다 이런 명령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런타임의 동작을 특정 상황을 재현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 모든 그 단축키는 맥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내 주소록에 12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황현이만 만나면 막 크래시가 난다. 이러면 뭐 이름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한 1198번쯤 리즘을 하셔야 될 텐데 특정 포인트에서만 멈추게 해달라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에다 우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그 추가 메뉴가 나오고 여기다 컨디션에다가 뭐 자동 완성도 되니까 코딩을 직접 불린 익스프레션 하나 써주시면은 이렇게 딱 그 경우에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메뉴 보시면 모어라는 게 있어요. 요 모어에 보시면 몇 가지 메뉴가 더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그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누가 이거 동작이 잠깐 이상해. 그래서 로그를 로그를 남기고 싶은데 이러려면 또 빌드해야 되잖아요. 뭐 로거.뭐 디버그 뭐 에러 뭐 이런 걸 남겨야 되는데 언제 또 빌드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잠깐 한번 로깅하고 싶다면 그 서스펜드 옵션은 꺼두시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냥 로깅 할 거니까 서스펜드 옵션 꺼두시고 뭐 로그 할 거다. 그래서 뭘 로그 할 거다. 이런 것까지 기입을 해주시면 그 컨디션 혹은 이제 그 라인에 도착했을 때 그 디버거의 로거 콘솔에 메시지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버거 부분에서 잘 안 보시네요. 이 부분 아마 한 번도 눈여겨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로고는 여기 찍혀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면 로그캣과 분리해서 특정 그걸 볼 수 있다. 이게 뭐 장점은 될 수 있는데 뭐 거꾸로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로그캣 한참 보다가 남았나? 하려면 이제 다시 이쪽 메뉴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윈도우를 뭐 적절히 찢어서 보신다 하면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건 이제 빌드를 다시 하지 않아도 특정 시점에 로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발견했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사용할 때 OK를 빌더를 조작하는 것 같아요. 서드파티에서 제공해주는 SDK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로깅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은 OKHTTP 같은 거는 이제 인터셉터 같은 걸 제공하니까 거기다 끼겨 넣으면 되는데 뭐 어떤 특정 제조사, 뭐 서드 파티가 제공하는 그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제 생각엔 리플렉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이런 OKHTTP 같은 방식의 뭐 인터셉터 같은 걸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셨으니 이따 쿠폰 받아가시죠. 혹시 또 다른 네. 저 혹시 이거 유용한 것들 쓴다고 해갖고 이런 것들 말고 버터나이프나 이런 UI 중에는 이런 걸 좀
아, 네네네. 네, 혹시 근데 그 지금 이쪽 말고 그 UI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혹시 유형에 쓰시는 것이 더 후보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버터 나이프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의도하신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애노테이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애노테이션 보면 이건 메인 스레드용이다.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만 실행돼야 된다. 난널이어야 한다. 널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프로가드 킵 그 애노테이션들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한 애노테이션들을 놓치고 계셨으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근데 이거는 사실 개발 도구라기보다는 그 좀 탄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 예,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고요. 네, 딱 그거 정도 생각이 나네요. 예, 이따 쿠폰 받아가세요. 네, 혹시 또 다른 예. 네. 어차피 레트로핏이 내부에 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그 OKHTTP 같은 걸 박아 넣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레트로핏의 하부에 OKHTTP나 아니면 뭐 HTTP URL 리퀘스트를 쓴다면 그 HTTP URL 리퀘스트도 이제 스테소를 통해서 이렇게 로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터에서 그 미리 보기 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미리 보기라는 게 스타터에서 그 웹뷰를 띄우면은 앱의 그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 XML로 이렇게 나오는 예.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버전에 따라 혹시 다르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뷰까지 그려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위스나 하이트 정도만 알려주지 실제 뷰는 못 그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디버그 컴파일에서만 지금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말고 그냥 이제 릴리즈에서 많이 올려서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거는 구현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어 나는 플래그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어떤 애들이 좀 뭐 장난을 해가지고 뭐 리플렉션을 한다든지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 떨어져서.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예, 그러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